며칠 뒤면 문재인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또 경축사에서 문이 그야말로 또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순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일본의 경제 침략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아마 한일 관계는 답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좌파라고 이렇게 무조건 맹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DJ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굉장히 노예하고, 또 아직도 그의 좌파 성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햇볕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DJ가 취임했을 때 YS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한 말 때문에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고, 그래서 IMF 때 일본도 한국을 완전히 외면해서 큰 소리만 쳤지, 나라를 그야말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닌데 정말로 이상하게 IMF라는 초유의 환란 사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DJ는 8개월을 준비해서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동경을 방문했습니다. 이 매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지도자들을 만나고 일본 왕에게 천황이라는 말을 이렇게 호칭을 불렀습니다. DJ가 친일이라서가 아니라 뭐가 도움이 될 건가를 고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방들이 자기 나라에서 천황, 덴노라고 부르면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나쁠 거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DJ가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문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한일 관계의 교과서다, 이렇게 지금 불리우는데요. 오부치 총리는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 했고, DJ는 양국이 화해와 설린 우호 협력에 입각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화답했습니다. DJ가 일본 국회에서 한 연설은 제1교포 중에서 눈물을 흘리고 좋아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본에는 아직 100만 명의 제1교포가 살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해지면 이들 교포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데, 이 일 때문에 지금에도 일본에 있는 교포들은 DJ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남한테 존중받으려면 먼저 남을 존중하고 존중받을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문 정권은 그러지 못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문이 지금 일본에 지금 아베와 만나서 그야말로 일본이 징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은 그 돈을 해줄 필요가 없다 하고 한국 정부에서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좀 보탠다 하고 일본이 좀 기업들이 알아서 좀 보태겠다 해서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정리해버리면 금방 끝날 문제입니다. 자, DJ는 흔히 한 말이 스승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자 말했습니다. DJ가 물론 잘못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일본하고의 갈등, 당시 IMF 직후였습니다. 98년 10월이요. 그때 DJ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밉지만은 일본의 힘을 이용하자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요, 아베가 아니라 김정은이다, 문 아베 정권의 적대적 공생 아니냐. 자, 한일 관계보다 훨씬 한국의 안보가 지금 남북 관계가 더 위험해졌다.
문재인보다 31살 어린 김정은이 훨씬 더 노예에서 한국을 가져 놀고 있다. 자, 지금 김정은은 미국이 한국 안보에서 손을 떼는 미북 협상을 지금 해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한국의 훈련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냐. 자, 이로써 애국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려면 나라를 지키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북한이 지금 5번이나 7월달 들어와서 2주 동안에 미사일을 발사해도 지금 문은 어떻게 저렇게 침묵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안 되지요. 자, 중앙일보는 오늘 Yes Japan No 아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은 좋다. 다만 아베가 나쁠 뿐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플래카드를 붙일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No Japan, 보이콧 재팬이라는 이런 부분을 중구청이 붙였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중구청이 찍은 이 배너 깃발을 인쇄한 것이 일본 무트사, 한문으로 무등사의 VJ 벨루젯이라는 기계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솔직히 말하면 플래카드 인쇄하는 인쇄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홍콩 집회 지지한다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서 이 플래카드 하나 좀 부탁했더니만 넣은 게 보니까 빨간색이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닌 희한한 색깔이 나와버렸어요. KBS 뉴스에 한 시청자가 저게 앵커가 쓰고 있는 볼펜이 일제 아니냐 했을 때 앵커가 국산이 됐는데 그때 앵커를 찍었던 카메라는 100% 일제했을 거다. 우리 사무실에 쓰고 있는 뉴스 브리핑 찍는 카메라 성능이 좀 낮은 거, 성능이 좀 중간인데 좀 좋은 거, 그리고 아주 좋은 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일제입니다. 왜 일제냐? 일제 말고 살 게 없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삼성이 한때 광학 카메라, 또 캠코더 이런 데 개입했다가 삼성도 손을 빼버렸어요. LG가 만듭니까? 삼성이 만듭니까?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은 거의 일제 소니, 캐논, 니콘 등에다가 다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특히 방송용은 소니가 거의 다 점거해버렸죠. 서대문 구청이 일제 문구와 사무용품을 땅에 묻었다는데 남겨놓은 복사기는 일제 아니었을까?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족 작업하는 나라도 없고 이런 유치한 짓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요, 이번에 10월 달에 일본의 전황이 적이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적이식을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사실상의 2인자 왕치산, 지금 중국의 모든 이 공안을 책임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실질적 2인자 왕치산을 일본 천황적이식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학살을 당했고요. 난징 대학살부터 거의 중국 국토 전체가 완전히 일본하고 중일 전쟁 벌일 때 폐허가 됐죠. 그런데도 중국이 지금 일본의 천황적이식에 2인자를 보낸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감정하고 실제하고는 이제 다르게 봐야 될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툭 하면 죽창과 동학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건모기, 무슨 선조, 의병 이런 소리하고 이순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작, 전쟁, 광군 이런 의병을 이야기한 서양호 구청장이요, 중구청장이 백령 면제자라는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의 중앙선관위에 국가고시와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6차례 입영을 연기했고 시력장애로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의 서린 사정이 궁금해 물었더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칼럼은 내 마음속에 외놈이 문제다. 이렇게 또 이 중앙일보 오피니언 칼럼이 하나 쓰여졌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화난다고 무시하면 상대 파악 못한다. 남의 인정을 받는데 목말라 있는 일본이 지금 경제 안보 파트너로 대우해야 불린다. 그래서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대화를 제안하길 바란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암 박지원 실학자죠. 이 사람이 이 건융제, 청해 황제 한참 전성기였죠. 건융제의 70세 생일 축하단 일원으로 다녀와서 박지원의 열아일기라고 견문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청의 연호인 건융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명은 망한 지가 130년이 지났는데도 조선에서는 건재해서 조선은 명의 마지막 황제 의종의 연호 숭정을 쓰면서 소중화의 주인공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맛이 가도 보통 맛이 간 게 아니지요. 그러면서 북벌의 대상인 청을 대놈이 아닌 그야말로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본받아야 할 모범 국가로 평가하고 그러면서 명분과 관념에 사로잡혀서 허덕이는 조선을 하여금 천하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각성해라고 하는 문명 비평서를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이 노호지교, 오랑캐 연호를 쓴 불온원고라 해서 조선이 망한 뒤에야 활자로 열아일기가 가능이 됐다. 조선시대 때는 열아일기를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일 관계가 한국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아베하고 트럼프는 한 통속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업소해도 미국은 중조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일본보다 경제력, 정보력이 부족한 한국이 미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일본은 캘리포니아만큼도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게 미스테리라고 일본 패망사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뭔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일본이 망하는 날 8월 15일 날 당시 홍콩, 싱가포르, 사이공 이런 데가 어느 나라의 땅이냐? 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일본 땅이었습니다. 8월 15일까지도 다 일본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왜 저랬을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일본 본토를 사수하자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식민지 있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왜 저렇게 이해가지 않는 짓을 했을까 의문인데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국가와 칼이라는 책을 쓰게 베네딕트라는 인문학자로 하여금 시키고 일본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했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국에 대해서 엄청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문정인이를 주미대사로 보내는 이 문정권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 바라보면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때리고 문을 조롱하고 김정은 편을 들고 미국 무슨 그 직거래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 일본은 계속 필요할 때마다 미국을 우군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프라카스트 조약도 디어더 루스벨트 대통령 때 만들어져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은 일본 거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일본은 수년 전부터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기울었다고 메시지를 워싱턴에 보냈고 그리고 그런 핵심적인 로비 역할을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 지부가 움직였는데 그 책임자가 미국의 전체 국방 정보 조직을 총괄했던 DNI 국장 데니스 블레어라는 겁니다. 오바마 때. 그러니 어떻게 일본이 한국을 앞서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본을 개심하더라도 그걸 갈구겠다고 외놈이라 하고 의병 죽창 건모기 이야기하고 동학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어떤 꼴이 되느냐. 다시 한번 우금치 전투의 굴욕, 뭐 일본군 1명 죽고 뭐 조선군 2만 명이 죽은 그 굴욕이 게틀링 기관총에 의해 다 죽어버린 학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혐일, 이런 부분을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15 기념사에 아베한테 지금 대화로 풀자고 제안을 해야 이게 정상이고요. 이러한 저기식 때도 내가 가게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만 국민들을 정치 지금 프레임에 끌어넣어서 총선 이기는데 써먹으려고 그만해라는 겁니다. 자, 반일 프레임도 이제 멈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괜히 이렇게 떠들고 해봤자요, 이길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